비트모빅의 가격이 올해 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만 원 미만으로는 다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비트모빅이 하나가 20만 원이라는 얘기는 하루 시간을 내서 1,000만 원을 벌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지죠. 네. 근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인 그렇죠. 거죠. 비트모빅 커뮤니티의 중요한 인물들과 다양한 파트너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오태민 작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비트모빅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비트모빅은 여러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비트코인이 화폐 현상이거든요. 화폐 현상은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나 달러도 다 화폐 현상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국가가 굉장히 강하게 개입을 하고 있죠. 국가가 없을 때도 사람들은 화폐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을 때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화폐가 교도소나 이런 데서 네. 담배나 캔 통조림, 예를 들면 전쟁 직후 이럴 경우에는 담배가 화폐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칭해서 화폐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을 재현해 볼 수 있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거대한 사회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폐 현상을 왜 재현해야 되냐면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은 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지금 1억 가까이 되니까 1달러 넘은 게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비트코인이 어떤 1달러라는 상징적인 가치를 갖는 것과 지금 뭐 이렇게 가격이 높은 것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장벽은 어떻게 영원히 가치를 갖느냐, 이게 이제 진정한 지적인 관심거리거든요.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비트모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죠. 보통 다른 암호화폐들은 ICO나 거래소 상장 등의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포가 되거든요. 기존 암호화폐와 다른 접근 방식을 고민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여러 이유가 있죠. 상장이 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초기에 많이 받은 사람들이 쏟아내면서 폭락을 하죠. 이 패턴을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비트코인이 먼저 있었을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먼저 있을까? 물어보면 누구나 다 대답을 할 수 있죠. 당연히 비트코인이 먼저 있었죠. 네. 우리가 상장을 목표로 코인을 만들면 좀 이상하잖아요. 상장은 하나의 가는 과정일 뿐이지. 그래서 비트모빅은 상장을 추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초기 형태를 재현하는 게 실험이었기 때문에 상장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고 가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되죠. 그럼 모비코인은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모빅은 가격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2년 전에 시작할 때 제가 쓴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라는 책에 모빅을 넣어서 줬어요, 책에다가. 그때는 가격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사람들이 서서히 이걸 거래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사람들이 산에 올라오는 수고를 투입하고 나서부터였어요. 처음에는 관악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줬고요. 그 다음 달에는 계룡산에 올라오게 해서 계룡산에 올라온 사람한테 줬어요. 그 다음 달에는 제주도 한라산에서 나눠줬고요. 그 다음 달에는 LA에 있는 천문대에서 나눠주고, 그 다음 달에는 호주의 몽트빌이라는 그런 프랑스 마을에서 나눠줬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핏 산에 올라와서 코인을 받으면 그게 왜 가치를 갖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혹은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면 이 비트코인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비트모빅은 바로 비트코인을 실험해 보는 거거든요. 네네.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어디서 쓰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은 가격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딱 가격이 지금 비트모빅하고 비슷한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였거든요. 비트코인을 얻으려면 채굴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채굴을 할 때 전기를 쓰게 되거든요. 그 전기는 공짜가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걸 얻게 하면 이게 가격을 갖는다라는 우리가 일반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용도가 있어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걸 얻기 위해서 비용을 썼기 때문에 가치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럼 전기를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고 다른 비용을 쓰게 하면 되잖아요. 다른 비용이 시간의 비용, 노력의 비용이 있죠. 산에 올라오는 어려운 노동의 비용 쓰게 하고, 토요일에 잠을 잘 수 있는데 굳이
토요일 아침에 관악산을 오르는 시간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호주까지 가족 데리고 와야 되니까 여행 경비, 호텔비 이런 거 썼을 거 아니에요. 뭐 호텔비나 이런 거 다 자기가 즐거우라고 썼는데 사람들은 되게 독특해요.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까지도 비용으로 치환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미만으로는 절대 안 팔아요. 그러니까 비트모빅을 지금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비트모빅도 비트코인처럼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게 하나의 제도로 자리를 잡으면 사람들이 용처는 발견해요. 우리가 화폐를 어디다 쓰는지라고 물어보면 그 화폐를 화폐로 보는 게 아니라 회수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회수권. 작가님, 화폐 실험은 좀 성공을 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올해 1월부로 성공한 거예요. 올해 1월에 비트모빅의 가격이 20만 원대 위에서 안정화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만 원 미만으로는 다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비트모빅이 하나가 20만 원이라는 얘기는 관악산에 올라오신 분들이 하루 시간을 내서 1,000만 원을 벌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지죠. 네. 근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인 그렇죠. 거죠. 그럼 비트모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나 좀 철학이 궁금한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비트모빅을 파실 계획이 없으시다고. 애초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저는 9년 전부터 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여러 기업들 설득했었죠. 그때는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창시자로서 그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100조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한 1%만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1조만 벌면 되지 않을까? 근데 회사들은 왜 내가 팔지 않는 코인을 만들어야 되냐부터 이제 걸리는 거죠. 왜 팔지 않는 코인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는 제가 이 모빅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을 했어요. 저희가 어떤 행사를 했냐면 크리스마스 전날 올림픽 광장에 2,000명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CU에서 그랜피딕 위스키라는 25만 원짜리를 1,000병을 선착순을 얻기 위해서. 그날이 엄청 추웠는데 새벽 5시부터 왔어요. 언제 팔기 시작했냐면 오후 1시부터 팔았어요. 만약에 기업이 팔지 않고 자신의 신제품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이 모빅을 넣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난리 나요. 그냥 완판 돼버려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들을 설득할 때 한 말이 뭐냐면 아니 돈을 만들어 놓고 왜 돈을 파냐. 이런 코인을 만들어 놓고 그 코인을 굳이 원화로 바꾸면 법적인 이슈가 많이 생겨요. 세금 그러지 말고 그냥 어느 매장이 오픈하면 그때 나눠주면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될 거고 협력처가 뭘 잘하면 나눠주면 협력처가 더 많이 열심히 개발하려고 할 거고 그래도 이거를 인센티브로 주면 인재들이 몰려올 거니까 팔지 마라. 그 대신 나는 판다. 난 창시자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역할을 해줄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그냥 법만이 아니라 도덕이 함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끌어다가 도덕적인 잣대로 이렇게 때려버려요.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아요. 네네. 근데 문제가 생기면은 이 창시자나 뭔가 이 자본시장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수도 승리 아니면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이제 경영학이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봤고 제 주변에도 멀쩡한 회사를 경영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특별한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안 나오면 법인카드 가지고 이제 뭐 김밥 사 먹은 거 갖고 걸어가고 감옥에 넣어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안 할 거면 안 하지 할 거면 내가 안 갖고 안 판다는 거를 선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 대기업들에 의해 활용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제부터 이런 흐름이 좀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 좀 달라요. 이더리움은 세계 글로벌 금융망,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다 묶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꿈이 되게 크죠. 무역, 금융, 메타버스를 자기들이 다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먹게 놔둘까요? 이더리움이 지금 좀 고전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야 그거를 왜 이더리움 니네만 해? 하면서 솔라나도 나오고 경쟁적인 어떤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기술이 되는 거 봤어. 이더리움 봤더니 NFT, 디파이도 돼. 어떤 플랫폼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블록체인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런 구글이나 이런 데가 네. 자기네 체인을 만들려고 할까요? 아니면 이더리움을 사용하려고 할까요? 자기네 걸 만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걸 만들려고 할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의 장점 뭐냐면 처음부터 아주 젊고 유망한 젊은이들이 이 생태계에 많이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어플들을 개발해낸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이더리움. 그러면 MS가 그거를 직원들을 데리고 그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을까요? MS가 그걸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죠. 왜냐하면 증명된 게 있잖아요. MS가 기덥을 샀잖아요. MS가 직원들 데리고 막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게 깃허브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MS의 전략이면 GitHub을 사버렸잖아요. 이더리움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라고 봅시다. 밑에서부터. 젊은 애들이 나 뭐 블록체인 가지고 뭐 하고 싶어. 나 아이디어 있어. 하면 이더리움 갖고 막 뭘 하거나 솔라나 갖고 막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대단한 천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워낙에 정신이 없어요. 방향도 없고. 근데 실제로 이게 무역이나 금융은 원래 거대한 기업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연결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어. 기업이 한다면 정리를 하겠죠. 가지를 치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어떤 무역이나 이런 거랑 결합을 하겠죠. 근데 기업이 플랫폼을 만들면 단점이 있어요. 모두 다가 페이를 주는 직원들을 고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자발적인 에너지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둘을 절묘하게 결합을 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태계의 공공재를 보고 들어왔던 많은 젊은이들의 에너지와 이 공공재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 만나서 이더리움이 하려고 했던 거 글로벌 무역, 금융, 메타버스의 백본이 되는 어떤 그런 신뢰망을 구축하려고 할 거예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산업이거든요. 나를 믿게 만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고객이 나를 진짜로 믿게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믿게 만들 수 있어요.